헷갈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뭐 제가 뭐 기존의 분들은 이렇게 쉽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는 아니에요. 다행이죠. 형님들. 예. 시작할 때부터 뭔가 전공을 해야 되고 막 시작 전부터 막말로 쫄리면 할 의욕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참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막말로 위아래가 없어요. 맞죠? 예. 30년 한 사람이나 이번에 한 달 배워갖고 입찰을 하는 사람이나 1억만 넘게 쓰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그렇고 경매 시장은 더 그런데 세력이 없어요. 물론 조금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근데 부동산 시장이나 경매 시장 이쪽은 어때요? 다 투자자가 거의 다가 대부분이 개인이죠. 그 다음에 개인이 할 만한 물건들도 개인이 하죠. 개인이 몇백억짜리를 쉽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경쟁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개인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맞죠? 네. 개인하고 경쟁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력도 없고 자금력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게서 뒤처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도 전국 1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전국 1등. 전국 1등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도대체 어떻게 생기다가 전국 1등 하나.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전국 1등이 돼요. 자, 들어보세요. 보통 경매하면 웬만한 물건은 한 10명 정도 들어옵니다. 10명 정도 들어오는데 사실은 5명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찔러보기예요. 5명이 경쟁하는데 실제 경쟁은 한 3, 4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그 부동산에 입찰한 사람이 10명이잖아요. 그 10명 중에서 1등하면 뭐예요? 전국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1등을 왜 해야 되냐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조사하는데 그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한 사람 중에서 가장 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순간 그 물건에 한해서는 전국 1등이 돼요. 전국 1등이 되면 낙찰받을 가능성도 거의 최고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조사하실 정도 능력이 되시면 제가 보기에 3번 안에는 무조건 낙찰이 돼요. 3번 안에는. 이것도 이제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낙찰이 됩니다. 그럼 왜 낙찰을 못 받냐? 전국 1등이 안 되고 열심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제 강의에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물건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행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위아래가 없다는 거 너무 좋죠. 한국 말씀드리면 3년 정도 경매를 하셔서 무저자 얘기예요. 한 30건 낙찰을 받았는데 전문가 대우를 받아요. 실제로. 실제로 30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짧은 기간에. 대단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짧은 기간에. 그런데 그분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 사회 연륜 있으시지만 3년 열심히 해서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던가요? 뭘 하든지? 그렇죠. 무슨 운동이나 취미도 3년 해갖고는 전문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장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기득권이 없어요. 경매는. 들어가서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입니다. 기득권이 없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 때문에 한계도 부딪히지만 기득권의 또 혜택도 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서로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득권이 없어요. 이거 뭐하러 썼냐?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안 할게요, 그냥. 말하는데, 저는 돈 내고 방송하고 그런 거는 절대 한 적 없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저는 다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고 했지, 그냥 방송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전문가 칼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만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 내고 방송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회사도 이렇게 관련된 회사, 부동산 회사만 다녔고,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하나 따면 나머지 이거 하나 따면 이거 그냥 줄줄이 같이 따지는 자격증들이에요. 쉬워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따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고 있고 그냥 과정이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무슨 뭐 낙찰을 받는다 해서 무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단 경매나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면 아마 자금의 한계가 올 거예요.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공보유분은 부동산으로 일부 묶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팔아야 다시 투자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몇십억씩 통장에 넣는 상태에서 계속 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억 있는 분도 항상 돈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30억이 있는데 25억짜리 산 거예요. 5억밖에 없죠 이제. 근데 이번에 마음에 드는 게 또 30억짜리예요. 그럼 돈이 부족하죠. 돈은 다 부족해요. 제가 돈 여유 있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00억 있는 분도 항상 돈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역량은 있죠. 그럼 어때? 드디어 남의 것도 해주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알려지게 되면 강의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나중에 다른 사람 일을 내가 봐줄 수도 있는 상황, 예, 그렇죠? 내지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건데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용어라든가 약간 논리적인 그런 방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고. 자, 다시 주면 이것 때문에 제가 경매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영향력이 적더라. 그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다이 뚱급이죠. 예, 뚱급이요.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서 있냐? 예, 되게 치사한 건데 한 100건 낙찰본 경험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지.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자, 경험이에요. 그 경험치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다. 그걸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 좀 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매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막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걸 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먼저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여러분 이미 공부 많이 하셨고 지금 살아온 자체가 인생 경험이시기 때문에 그거 잘 살려서 자기한테 맞는 거 먼저 투자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그때 한 글자도 안 건드렸어요. 요게 2018년, 그러니까 17년쯤에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도 원하셔서 제가 특강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피드백이죠. 하반기에 왔습니다. 피드백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요거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요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좀 느끼게 해 드리려고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교재에 제가 그래도 일일이 만든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쉽죠. 왜냐니까 과거를 이미 봤잖아요. 올해를 다 봤잖아요. 보고 들어가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쓴 자료를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제가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2018년 경매 시장이 낙관적이지 않아. 그렇죠. 불황은 뭐예요? 경매 차익 실현의 기회다. 불황. 자, 낙관적이냐 아니냐 물음표했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의도 헷갈려요. 도대체 뭐가 낙관적인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때요? 환자가 안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매업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경매물건이 많으면 좋겠죠. 경매물건이 많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부도 파산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신문지상의 내용하고 이게 좀 반대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물음표 쳐놓고 한번 전개를 보는데 시장 불황이 경매 차익 실현 기회다. 요거 이해하셨죠? 경매 물건이 쏟아지니까 쉽죠. 다음 수익형은 강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는 금리가 지금 계속 끝까지 안 오르고 버티고 있죠. 저도 뭐 이 얘기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 지금 공부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 집행자들이에요. 지금 이 금리 안 올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런데 그래서 여기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이제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자 어렵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결국 아르바이트 줄이고 본인이 일하고 막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올리면 이제 혼자 버티는 자영업자도 한번 이제 죽는다 이런 상황이어서 금리 안 올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토지는 강세다. 이건 그냥 팩트. 맞았죠? 맞았어요 이건 여러분. 여러분 토지를 안 샀으니까 안 봤으니까 그래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주공 양극화. 와 완전 100점이죠. 100점이죠. 너무 심하게 양극화가 생겼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8년 경매시장인데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17년의 연장선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올해 지속됐던 경매 물건이 계속 감소할 것 같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6년 10월까지 최저치요. 그렇죠? 국유권에서 경매 통해서 회수할 주거 시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경매 나오는 물건이 많다, 적다? 적다예요. 네. 다음 총 가계대출 규모가 그런데 뭐요? 가계대출 규모는 지금 계속 커지고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경매 물건이 발생될 수도 있다. 사실은 이거 보고서에서 제가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2018년 경매시장 얘기하는데 2017년 나왔죠 지금. 이거 오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다음에 갑자기 뭐야? 최근 연체를 얘기하는데 2000 몇 년이 나와요? 16년이 나와요? 아니 안 되잖아요 지금. 한 17년 연체율이 있는데 지금 18년부터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죠. 요 기울여 쓴 게요. 어떤 거냐면 2017년 경매시장 예측에 그대로 쓴 거예요. 또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뭐야? 2017이나 18이나 차이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2017년보다 18년에는 더 줄었어요. 계속 반복되고 16에서 17 넘어갈 때랑 17에서 18 넘어갈 때랑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 연도를 우리가 나눈 거지 뭐 연도가 바뀐다고 뭐 갑자기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2017년에 최대였던 게 2018년에 또 최대가 된 거예요. 예. 부채는 최대가 됐고 경매 물건은 적어졌고 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1월달에 연체금리 인하 최장 1년 경매유예 이런 대책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점점 더 줄어드는 흐름이 오는 거죠. 잘하면 요거 금리 안 오르면 내년에 또 쓸 수 있겠죠. 2019년에. 그렇죠. 여기다가 2019만 쓰고 요거 그대로 기울여서 쓰면 돼요. 이거 안 기울여놓으면 제가 오해받을까봐 기울여 놓은 거예요. 연도가 안 맞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 경매 물건의 많냐 적냐는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많냐 적냐 요걸로 보면 되죠. 거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직접적인 원인 제가 논문을 이거 쓸까 고민도 해요 지금. 직접적인 원인 뭐냐니까 경매 물건이 많고 적어진 직접적인 원인은요, 물론 경기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겠지만 사람이 망해야 경매가 나오는 거니까요.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매가 나올까요? 여러분 LTV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1억짜리 집에 LTV가 만약 60%면 6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옛날에 70%씩도 막 빌려주고 80%도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짜리가 7천만 원이 됐어요.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게 7천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월세를 놨어요. 보증금도 한 1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뭐야? 그 집의 빚은 8천이죠. 네, 대출 7천 받았고 보증금 1천만 원 또 받았으니까. 근데 가격은 떨어져서 7천이에요. 이럴 때 경매가 나와요. 이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1천만 원은 내고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사는 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1천만 원 받고 그날부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계약금, 잔금 이게 아니고 일시불 계약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 물건을. 계약금 주는 순간 깡통 아파트에다 돈을 주는 게 되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 돼야 뭐야? 경매가 나와요. 그런데 1억짜리를 대출 한 8천만 원 받았어요. 네. 그리고 보증금도 아주 월세 줄여가지고 한 2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8천 빌리고 보증금 2천 또 나가지고 빚이 1억이고 가격도 1억이에요. 자,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이제 똔똔이죠. 네. 빚이랑 가격이랑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자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경매가 이게 나올랑 말랑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격이 한 2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 부동시장에 여기다 팔면 되죠? 2천만 원 벌잖아요. 남잖아요. 이럴 때는 경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2014 말부터 15, 16, 17, 지금 18까지 이어졌을 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그 느낌만 얘기해서요. 지역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올랐어요, 내렸어요? 15, 16, 17 올랐죠. 경매가 나올 수가 없죠. 네.
정말 오리지널 사업하다 망한 분들만 경매로 나오지 쉽게 경매가 안 나옵니다. 가격이 올랐으면.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뒤에 그래프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그려놓고 이해하시면은 경매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해하신 거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